혹시 당신은 죽음을 두려워하며 매일을 살고 계신가요? 거울 속 주름진 얼굴을 보며 한숨을 쉬고 계신가요? 고대 선승들은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그 순간들에서 진정한 깨달음을 발견했습니다. 노화라는 자연스러운 과정 속에서 말이죠.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지혜의 여정을 염화 미소와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현대 사회는 젊음을 숭배합니다. 안티에이징 크림, 성형수술, 보톡스 주사까지 우리는 시간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하지만 2500년 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불교의 가르침은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나이 들미 저주가 아닌 축복이라는 혁명적인 사고방식 말입니다. 교토의 한 선원에서 일어난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80세가 넘은 노승이 젊은 수행자들과 함께 정원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젊은 승려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이 나이에도 이런 힘든 일을 하십니까? 노승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젊은 친구여, 내가 지금 심는 이 나무들을 내가 다 자란 모습으로 보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가? 나는 지금 이 순간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있고 미래 세대를 위한 그늘을 만들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 아닌가?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나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7년 더 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긍정적 사고의 힘이 아닙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발생하는 스트레스 감소 효과 때문이죠. 불교에서는 이를 아니차 애니카, 즉 무상함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것은 변화한다는 진리입니다. 우리 몸도 마음도 주변 환경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를 거부하는 것은 마치 강물의 흐름을 맨손으로 막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의 장기 추적 연구에서 흥미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나이 듦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뇌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가 현저히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노화에 저항하는 사람들에게서는 만성적인 스트레스 반응이 관찰되었죠. 일본의 와비사비 철학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금이 간 도자기를 금으로 메우는 킨치기 기법처럼 우리의 상처와 흠집들이야말로 우리를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요소라는 관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인생의 끝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이는 완전히 새로운 여정의 시작입니다. 달라이 라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은 새로운 생을 시작하는 것과 같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이다. 미국 메가더 재단의 성공적 노화 연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65세 이후에 새로운 취미나 기술을 배우기 시작한 사람들의 인지 능력이 오히려 향상되었다는 것입니다. 뇌 과학자들은 이를 신경가소성으로 설명합니다. 우리 뇌는 나이가 들어도 계속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한국의 한 요양원에서 일어난 감동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75세에 처음으로 그림을 배우기 시작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떨려서 직선도 제대로 그을 수 없었지만 3년 후에는 지역 미술전에서 대상을 받으셨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야 진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어요. 젊을 때는 남들이 원하는 모습으로만 살았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상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 건강의 악화, 사회적 역할의 변화 등이 그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경험들이야말로 우리를 더욱 자비로운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감정연구소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사람들이 젊은 세대보다 타인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보였다고 합니다.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 카루나는 단순한 동정심이 아닙니다. 모든 생명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적극적인 마음가짐입니다. 손자 손녀를 바라보는 조부모의 눈빛에서, 길에서 넘어진 낯선 사람을 도우려는 노인의 손길에서 우리는 이런 자비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미래를 계획하고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인생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훨씬 많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이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유를 의미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UCLA 노년학 연구센터에 따르면 수용적 태도를 가진 노인들의 행복 지수가 40% 높았다고 합니다. 우울증 발병률도 현저히 낮았죠. 선불교의
제주도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농부가 폭풍으로 농작물을 모두 잃었습니다. 이웃들이 위로하러 왔을 때 농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누가 알겠소? 이제 새로운 씨앗을 심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몇 달 후 그의 밭에서는 이전보다 훨씬 풍성한 작물이 자라났습니다. 폭풍이 땅을 더욱 비옥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젊을 때는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곤 합니다. 나중에 행복해질 거야. 은퇴하면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할 거야. 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삶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다는 것을요. 하버드 대학교의 그랜트 스터디는 80년 동안 724명의 삶을 추적한 역사상 가장 긴 연구입니다. 연구 책임자 로버트 월딩어 교수는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행복한 노년의 비결은 돈도 명예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는 능력입니다. 일본 오키나와 지역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수촌입니다. 이곳 노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키가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키가이는 살아가는 이유, 존재의 목적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거창한 목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할 수 있는 작은 일들, 손자에게 줄 간식을 만드는 것, 마당에 물을 주는 것, 이웃과 나누는 짧은 대화, 이런 소소한 일상 속에서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한국의 한 시골 마을에서 만난 90세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인상적입니다. 그분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마을 앞 정류장을 청소하신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물었더니 젊은 사람들이 깨끗한 곳에서 버스를 기다렸으면 좋겠어서 라고 답하셨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말할 수 없는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스위스의 심리학자 칼 융은 인생을 두 개의 반으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반은 확장의 시기로 사회적 성공과 물질적 성취를 추구하는 시기입니다. 두 번째 반은 내면화의 시기로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영적 성장을 추구하는 시기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갤럽의 행복도 조사에서는 유자형 곡선이 나타났습니다. 행복도가 중년기에 가장 낮아졌다가 60대 이후부터 다시 상승하기 시작해서 80대의 최고점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전 세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남들의 시선보다는 내 마음의 평안이,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보다는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성공보다는 의미 있는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티베트에 한 속담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산을 옮기려 하고 늙어서는 자신을 옮긴다. 젊을 때는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관점과 태도를 바꾸는 것이 더 현명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모든 깨달음들을 종합해보면 우아한 노화의 핵심은 저항이 아닌 수용, 회피가 아닌 포용에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망과 후회 속에서 보낼 수도 있고 감사와 평안 속에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불교의 아름다운 가르침 하나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꽃은 조용히 떨어지고 새는 울며 날아간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피어날 때와 질 때, 오를 때와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이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입니다. 당신의 주름 하나하나는 웃었던 순간들의 기록이고 당신의 흰머리 하나하나는 견뎌낸 시간들의 증표입니다. 이것들을 부끄러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워해야 할 인생의 훈장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나이를 초월한다는 것을 말이죠.